생애 처음으로 나간 선거에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 단번에 대통령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15살에 만난 24살 연상의 선생님에게 반해 15년간의 구애와 열애 끝에 사랑을 이룬 로맨티스트,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자 G20에 속하는 정상들 중에 가장 젊은 피, 집권 5년차를 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77년 12월 21일 프랑스 솜주 아미eng에서 의사였던 아버지 장 미셸 마크롱과 역시나 의사였던 어머니 프랑스와즈 마크롱 노그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에마뉘엘 마크롱. 의사였던 부모님 덕분에 여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낸 마크롱은 성장기 10년 동안 피아노를 배웠고 격투기와 축구를 하며 체력을 길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크롱에겐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동생들은 각각 심장병 전문의와 신장병 전문의로 부모님의 뒤를 이어 의사가 됐다고 합니다. 의사로 일하느라 바쁜 부모를 대신해 마크롱과 형제들을 돌봐준 건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가난한 집에서 글도 모르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혼자 힘으로 대학을 마치고 교사가 됐을 정도로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마크롱은 훗날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치 색깔까지 외할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외할머니가 자신의 정신적 스승이나 다름없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할머니에게 문학부터 문법,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유난히 또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크롱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10대 청소년의 감수성이 아니었다. 어른들과 말이 잘 통했고 동등한 관계를 맺었다고 친구들은 얘기했습니다. 학창시절의 마크롱은 글쓰기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TV를 보며 노는 친구들과 달리 프랑스 고전 문학을 읽고 시를 썼으며 또 식민지를 개척하는 스페인 정복자가 등장하는 소설을 쓰는 등 당시 그의 꿈은 소설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크롱은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작가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느냐의 질문에 내 삶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작가로서의 꿈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1992년 프랑스 북부의 사립학교 라프로비당스에 다니던 15살의 마크롱에게 일생일대의 운명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크롱보다 무려 24살 연상, 당시 40살이었던 교사 브리지트 트로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와 라틴어 교사로 있던 브리지트는 마크롱이 활동했던 연극반의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11학년이 된 마크롱은 학교 생활 마지막 연극의 대본을 쓰고 싶다며 브리지트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만나 대본을 쓰며 더 급격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브리지트는 이미 남편과 3명의 아이를 둔 유부녀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브리지트의 딸 로랑스는 마크롱과 심지어 같은 반 학생 때문에 처음에 마크롱의 부모님들은 마크롱이 브리지트의 딸 로랑스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무려 24살 연상의 유부녀 선생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 마크롱의 부모님은 1994년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앞두고 마크롱을 급히 파리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파리에서 프랑스 최고 명문 앙리 4세 고교에 다니게 된 마크롱. 하지만 그렇게 파리에 간 이후에도 마크롱은 매일 브리지트에게 전화해 언젠간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며 사랑 고백을 했고 처음엔 철없는 소년의 열병 정도로 치부했던 브리지트도 마크롱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에 마음을 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국 브리지트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2007년 둘은 처음 만난 지 14년 만에 파리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마크롱의 나이 30세, 브리지트의 나이는 54세였고 브리지트에겐 3명의 자녀 외에도 이들이 낳은 7명의 자녀까지 있어 마크롱은 결혼과 함께 의붓 손자까지 7이나 생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브리지트의 자녀들은 마크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도 합류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참고로 은행원이었던 브리지트의 전 남편은 이혼 후 은둔하며 지내다 지난 2019년 12월 69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파리의 명문 앙리 4세 고교를 졸업한 마크롱은 파리 10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 마크롱은 철학을 공부하면서 헤겔과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를 저술한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폴 리케르의 조수로도 잠시 일을 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엘리트의 산실인 파리 정치대학을 거쳐 2002년엔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꼽히는 국립행정학교 에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나는 졸업생 모두가 졸업 이후 즉시 프랑스의 중요 정부기관의 간부급 관료로 임용이 되는 학교로 이곳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자크 시라크, 프랑수와 올랑드 등 전직 프랑스 대통령들 중 상당수가 모두 에나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에나를 졸업한 2004년 27이 된 마크롱은 재무부 산하의 금융조사관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부처에 일하면서도 좌파인 사회당에 입당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한 사회당 후보를 꺾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마크롱은 정부 부처를 떠나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입사하며 금융인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돈 걱정 없이 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에나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정부 기관에서 일하겠다는 계약을 어긴 대가로 54,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6,6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금융인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하면 그야말로 세발의 피. 마크롱은 로스차일드에서 초고속 승진을 이어가며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상무이사로 승진한 해에는 네슬레의 아기 음료 부문을 재인수하는 900만 유로짜리 계약을 성공시키며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M&A 전문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우리 돈으로 40억 원에 가까운 300만 유로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금융인으로 아주 잘나가는 마크롱이었지만 사실 그는 공직에 대한 열망이 큰 편이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언젠간 대통령이 될 거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정치대학에 다니고 있을 땐 파리 11지역구 시장 선거에 봉사활동자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2007년 총선에서는 사회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하려고 했으나 공천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012년 대선에서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의 경제참모로 러브콜을 받고 대선 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랑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직후 마크롱은 엘리제 궁의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후 그곳에서 약 2년간 일하며 부자들의 학을 떼게 한 상위 1%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철회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400억 유로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책임 협약을 이끄는 업적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다 2014년 마크롱은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며 대통령 보좌관 일을 사임하고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아 올랑드는 다시 마크롱에게 손을 내밀게 되니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경제장관을 사임시키고 마크롱을 경제장관에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롱은 이를 바로 수락하지 않고 올랑드에게 자신에게 경제를 개혁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랑드는 개혁을 하려고 당신이 오는 거다라며 마크롱의 요구를 수락했고 그렇게 마크롱은 36세의 나이에 프랑스의 경제산업 디지털 장관에 오르게 됩니다. 반세기 만에 탄생한 최연소 경제장관이었습니다. 경제장관이 된 마크롱은 마크롱법으로 불리는 친시장적인 법을 추진했습니다. 고용과 해고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휴일에도 가게 문을 열게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프랑스 좌파들과 노조들의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불러왔고 결국 올랑드는 고용과 해고 제한을 완화하는 핵심 조항을 뺀 채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마크롱은 친시장, 친기업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올랑드는 이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이 올랑드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마크롱은 서서히 새로운 야망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2016년 4월의 어느 날 마크롱은 좌파 성향의 사회당 정권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고향인 아미eng에서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하겠다며 중도 신당 앙마르슈의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앙마르슈는 전진이라는 뜻으로 자신의 이니셜인 EM과도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전개로 이끈 정치적 대부인 올랑드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때린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없는 정치 초보자가 차린 당이니 얼마 안가 금방 무너질 것이라며 기존 정치권은 온갖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앙마르슈엔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마크롱은 2만 5천 명의 시민들을 심층 인터뷰해 자신만의 중도 성향 정책 선언문을 만들었으며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가입비도 없고 기존의 다른 정당 당원도 가입할 수 있었던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당을 차린 지 몇 달 후인 2016년 8월 마크롱은 경제장관직을 사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합리적 중도를 표방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크롱이 진짜 대통령까지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출마한다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고 마크롱의 정치 스승으로 알려진 알랭 맹크조차 차기 대선을 노리자고 했지만 마크롱은 지금이 적기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크롱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공화당의 프랑스와 피용이 가족의 보좌관 채용 비리에 휘말려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거대 양당 중 하나인 사회당 후보의 지지율은 대통령 올랑드의 영향으로 영 맥을 못 추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마크롱은 대선 후보들 중 선두주자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의 폐해는 좌파와 우파의 갈등 때문이라며 자신의 중도 신당인 앙마르슈가 그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마크롱은 제25대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이었던 사회당이나 공화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60여 년 만에 마크롱이 처음이었습니다. 청년 황제로 유명한 나폴레옹조차 취임식 때 나이가 40살이었는데 마크롱은 39세의 나이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크롱은 이제 집권 5년차 임기 말에 접어들었습니다.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이후 프랑스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갑론을박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마크롱의 취임 이후 노동개혁, 감세, 스타트업 지원 등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프랑스의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는 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고용기회나 공공서비스 등의 부족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 개혁을 추진할 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너무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류세 인상 문제였습니다. 이미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던 마크롱이 부유세를 줄이는 대신 대기오염을 예방한다며 경유나 휘발유 같은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하자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처음엔 평화적인 시위로 시작한 노란조끼 시위는 나중엔 반정부 폭력 시위로 이어지며 프랑스 주요 도시들은 약탈과 방화로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말 마크롱은 문제가 된 유류세 인상을 철폐하고 금수저들의 엘리트 학교라 비난을 받아온 자신의 모교 에나를 폐지하는 등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며 사태는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프랑스는 2022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마크롱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력 후보들 중 지지율이 가장 앞선 사람은 바로 마크롱이라고 합니다. 4년 전 불과 39세의 나이에 대통령에 오른 마크롱은 그야말로 새 정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기존의 좌파나 우파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펼치겠다는 그의 야심은 구태 정치의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2022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에선 그가 또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잡아 재선에 성공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너도 똑같다라며 재선에 실패하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